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을 보면서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핵심들만 딱딱 집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하락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재작년도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천연가스가 고가권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환율조차, 원화조차 굉장히 약했었죠. 그래서 수입 단가가 매우 높아진 데 반해서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여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대략 3분의 1 토막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과 같이 독점기업이면서 공기업이고 전기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상품들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났다. 혹은 달러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주가락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가격에서 거대한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적자폭을 한번 보세요. 적자폭을. 이거 어마어마한 적자폭이 좀 나오고 있죠. 30조가량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0조가량의 적자가 나왔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기업도 혹은 한국전력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적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적자 기준으로 연간 10조 이상 나오는 것도 드물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30조 이상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국전력이 바닥을 쳤다. 실적 부분에서 혹은 펀더멘털 부분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2020년 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나 바닥을 친 이후에 실적에 혹은 펀더멘털에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적과 펀더멘털의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 역시나 저는 하락한 만큼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국전력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하락폭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보통 주식시장도 역사적으로 3년 이상 그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3년 이상 하락한 적은 없어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서는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 유럽, 한국 주요국들의 증시들도 3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데 한 국가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고 필수적인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8년 동안 하락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하락이 현재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부터 한국전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한국전력에 대한 거대한 턴어라운드를 왜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올해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10원 정도, 5원에서 10원 정도는 가능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보통 5원 정도가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 연간으로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원 정도면은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직도 펀더멘탈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늦어도 내후년에는 10조 이상, 1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13조 원. 근데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12조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2년 내에 늦어도 3년 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이고요. 전기요금 인상이 저는 이번 연도 내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2027년까지 3년 내에 AI 전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3년 내에 AI 강국 탑3 안에 들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중국, 그 다음 한국이 되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정도의 팬덤들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LM 같은 경우도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외에는 없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내사는 아니라 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중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A 3대 강국까지 갈 것이라고 해서 갈 것이라고 이미 주장을 천명을 한 것이고 그럼 어떻게 갈 건데 65조 정도를 지원하겠다. 근데 지원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예요. 인프라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AI 컴퓨터 인프라 쪽 혹은 전력 인프라 혹은
민간 AI, 그리고 국가 AI, 이 네 가지를 가장 강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인프라 관련된 게 벌써 두 개입니다. 두 개. 심지어 민간 AI 같은 경우도 AI를 하기 전에 먼저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인프라 투자가 수십조 단위로 이뤄질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듯한 수십조 정도의 AI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 수십조 정도의 AI에 대한 지원이 깔리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된다는 것이고, 전력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국전력의 곡간이 꽉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 곡간이 꽉 차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전력 곡간을 꽉 채우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전기요금 인상시키고요. 워낙 강세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원자재 하락까지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터져나갈 수 있는데 단 5원 정도만 인상되더라도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원, 15원 정도 된다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올해 1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어요. 따시 대신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지라인 혹은 변곡점이 잡히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항상 그랬듯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투자하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 제대로 해보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올바르게 홀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 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미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가 5% 정도만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3조 이상, 역시나 3조 이상의 3조 이상의 찍히기 때문에 결국 원화 강세,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유가 최근 하락 중이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감세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원유에 대한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조차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가라던가 혹은 석탄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 5조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원 인상에서 6조, 그리고 원화 강세 한 5% 정도만 이루어지더라도, 그리고 원자재 하락이 약 5%에서 10% 정도만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된다는 것이고, 참 그렇게 된다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된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2년 내에, 늦어도 3년 내에는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12조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나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죠. 이번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밸류업이에요. 밸류업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실적이 정상화되고 영업이익 10조 이상이 찍히게 되고 에비타 기준으로, 현금흐름 기준으로 20조 이상이 찍히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하고 빚도 갚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한 수년 후에는 배당도 꽤나 큼지막하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한국전력은 돈을 벌 때에는 배당주였어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도 4.4% 배당이 있었고요. 보시면 4조 정도 벌었는데 4.4% 정도의 배당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요. 2017년도, 18년도에도 배당이 고배당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한 2년 정도 뒤에는 빚도 어느 정도 갚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하면서 2년 정도 뒤에는 배당 성향을 30%까지만 올리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13조, 여기서 30% 정도만 배당 수익으로 뺀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물론 그런 것들이 현실됐을 때는 지금 정도의 주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 대비해서 적절한 고배당주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초고배당주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22년도 1분기에 7조 이상의 손실이 났고 22년도에 30조 가량의 손실이 났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흐름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높다. 2년 전에 바닥을 이미 쳤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씩 끼면서 펀더멘털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면서, 더불어서 기대감이 끼면서 혹은 밸류업에 대한 그런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까지 끼게 된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8년 동안 빠졌어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면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첫 번째 턴어라운드를 시작이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2배 정도 올랐고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30% 빠졌던 것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생을 했어요. 이익이 났을 때는 주가가 2배 정도 올랐고, 손실이 났을 때는 30% 빠졌고, 이익이 났을 때는 2배 정도 올랐고, 손실이 났을 때는 30% 빠지는 것인데, 이번에 70%가 빠졌어요. 70%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다시금 이익이 나면서, 심지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이제 해외 피어 기업들만큼의 그런 수익률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익률만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한 그런 주가적인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 전기요금 올릴만 하지, 지금까지 안 올렸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막아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기요금 올리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전기요금을 인상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전력요금이 싼데 우리나라 비싸지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요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이라던가 중국, 대만, 이렇게 한국과 밀접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전력요금은 크게 올리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30% 이렇게 올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전력은 한 10원 정도만 올리더라도 충분한 메리트에 있는 과정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력요금을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외 기업들도 전력요금이 올리면서 제품 가격들이 비싸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덜 올려도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더라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특히나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은 전력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낮은 전력요금 인상이 있더라도 충분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실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독점이 주는 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된다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전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려면은 결국에는 한국전력의 고관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황금 시기인 3년 동안 고관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채워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한국의 철강 제품들의 관세를 올렸어요. 네, 관세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 너희 전기요금이 너무 싸.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한국 제품들의 경영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제품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뭐 철강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전력요금을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요금 싸게 해주면 뭐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세 처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력요금 올려가지고 관세를 안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그런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미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충분한 논지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쪽에서도 너무나도 좀 어렵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고 대표적인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8년 동안 보내고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공기업에서는 웬만하면 실시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희망퇴직 실시한다? 그냥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안 좋아질 그 룸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남아있는 것들은 뭐 원화 강세도 좋고 원자재 가격 하락도 좋지만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진다면은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라면은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 컨센서스가 내년 기준으로도 4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3조 정도의 컨센서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13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딱히 고평가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한 실적의 성장을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8년 동안 하락했다가 그 첫 번째 반등해가 올해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지금부터는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
승!